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여수와 순천, 광양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기대와 달리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곧 입주를 앞뒀지만 기존 분양가보다 많게는 1,000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죠. 좀 자꾸 빨리 나오려다가 손에 보고라도 나가려다 그거죠 이제. 그래도 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 6월 말 정부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국 11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등 빗장이 풀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엔 기대감이 돌았지만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양은 조정지역 해제 여부와는 별개로 미분양이 1,200여 가구까지 쌓이면서 지난주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끝난 뒤로 별로 또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금리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고 싶었던 분들도 고금리 때문에 좀 망설이시고 또 분양이 또 많다 보니까 세 지역 모두 아파트 가격 내림세까지 이어지는 상황.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꺾여서 수요자가 대기 수요로 남아서 거래 실종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거나 실수요자도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발표했던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남 의대 신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유인도 가운데 여객선이 기항하는 곳이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국내 465개 유인도 가운데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곳이 240개에 달한다며 이들 섬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신안군이 열악한 재정에도 지난 6년간 소해섬 교통에 170억 원의 예산을 썼다며 소해섬 여객선은 물론 도선 또한 공영제를 도입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던 집트랙 건립 사업의 부정 입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개월째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공중하강 체험시설, 일명 집트랙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 공사를 따낸 업체가 실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밝혀져 수사기관에 고발당했고 결국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광양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후속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 측에 2차례나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결국 해당 업체가 기소되면 새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혐의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계약 해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치유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까지는 받아보는 것이 맞겠다. 지난 5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고흥군도 2년째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집트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후속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첫 번째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 감사원이 지적했듯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허술했던 행정 탓에 야심차게 설치한 관광시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법인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가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조례와 정관 제정, 임원 선임과 총회 개최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도장터는 지난해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자금 관리와 집행의 어려움,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전복이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전복 가격은 상승세지만 최근 3년 중 가장 싼 값에 전복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 규모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전복 전처리 시설을 갖춘 완도군의 한 회사입니다. 수조마다 크기가 다른 전복을 분류해 깨끗한 바닷물에 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 반 정도 담가 양식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더위와 복날,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작업장도 분주해졌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전복 1kg의 산지 가격은 32,000원 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복 가격이 하락했다 다시 상승세지만 최근 3년 새 가장 싼 값입니다. 복 시즌을 계기로 해서 가격이 가장 하락되고 또 이 시점이 이제 아마 또 많이 대량 출하가 되다 보니까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전복은 1kg에 7, 8마리에서 20마리까지 가격은 천차만별. 이 때문에 1kg에 15마리짜리 크기는 최저가에 팔리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20마리짜리가 완도에 재고가 엄청 많습니다. 3만 원 미만대면 중소 사이즈를 사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복 주산지 지자체도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복날엔 전복 등을 기치로 할인 행사를 갖는 등 전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식재료와 어울리는 전복이 여름의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지역 후보자 606명 가운데 500명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된 비용은 모두 219억 9천여만 원으로 선거에서 당선됐거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이 427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은 사람이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식재료 값까지 급등하고 있어 급식이 더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학 중 급식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광주 전남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싼 밥을 먹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광주 교사 노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학생들의 급식비 단가는 2,525원, 전남은 2,445원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각각 16번째와 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3,100원가량인 전국 평균 단가보다도 500~600원 정도씩 낮았고 울산과 대구, 서울보다는 1,000원 이상 낮았습니다. 교사 노조는 한정된 예산이라면 논란이 많은 방학 중 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학기 중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은 동반 부실이 올 거다. 방학 중 급식도 부실하게 하고 학기 중 급식마저도 부실이 유지되고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급식비 단가에 인건비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 비용까지 포함됐을 수 있는 만큼 급식비 단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 들어 크게 치솟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2학기에는 급식비 단가를 10%가량 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들과 관련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하고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지자체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급식비는 광주시와 일선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략 7대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어 급식비 인상은 지자체의 부담으로도 가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 공사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 8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남해와 여수, 고흥을 잇는 화태백야 도로의 경우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임시 개통이 가능하도록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취임 한 달을 맞아 민선 8기 고흥군의 발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어제 고흥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만 인구 달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조성 등 고흥군의 발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공 군수는 분열과 갈등 없는 통합의 고흥을 만들겠다며 전임 군수의 추진 사항들도 대부분 이어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한국전쟁 관련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건수가 전남에서만 5,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전남도청을 찾아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5,500여 건 가운데 3,700여 건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해남과 영암, 함평, 완도, 신안에서 집단 희생에 대한 1차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누적 폭염 일수가 33일을 기록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 74명이 신고된 가운데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2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고사 피해도 471헥타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더위 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안부 전화 확대 등 예찰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조곡동 마을 축제인 순천철도 어린이 동요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6일까지 동요제 참가 신청을 받아 20일 예선을 거친 후 27일 순천철도마을 축제 본무대 본선을 통해 10팀을 선정해 수상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열리고 있는 순천철도 어린이 동요제는 순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신임 의장으로 최병용 도의원이 선임됐습니다.